예, 안녕하십니까. 니시오카 tsutomu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예, 부탁합니다. 예, 그 일본 아베 신조 수상 등 일본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아마 가장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일 텐데요. 요즘 일본 정치권의 생각은 뭡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아베 존리가 TV에 나와서 한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정확한 표현은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됐다. 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한국은 준동맹국이다. 일본하고 미국이 동맹국이고 한국하고 미국이 동맹국이니까 동맹국이기 때문에 특혜 조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특혜 조치를 줄 수가 없게 됐다. 그 이유가 신뢰성이 없어졌다. 한국 특히 지금 정부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어졌다. 그건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한국은 지금 뭐 무역 보복, 뭐 규제, 뭐 다양한 언론마다 다양한데 일본에서는 사용하는 일본 언론들도 무역 규제라는 단어를 쓰는 언론도 좀 있고 하는데 저는 규제도 아니고 보복 조치도 아니고 제재도 아니고 특혜 폐지라는 단어가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른바 화이트 국가로 한국을 분류했는데 일본이 이제 그 특혜를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한 그렇죠. 거다. 근데 화이트 국가는 보가적인 건데 먼저 우리가 7월 4월에 했던 거는 그 반도체에 쓰이는 세계 소재에 대해서만 특혜를 줘서 3년 동안 한 번 소리만 내면은 마음대로 수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검단 심사를 받아라. 그렇게 됐죠. 그건 3개의 소재부터는 먼저 했고 그리고 지금 수속을 하고 있는 것이 화이트 국가 지존을 배제하고 다른 나라는 똑같이 전략적 물자에 대해서는 안보 사안의 심사를 건담받아라. 그러니까 그쪽이 나라가 그 전략적 물자에 대해서 관리를 잘한다. 서로가 관리를 잘한다. 또 정보 교환도 된다. 이라는 나라로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서 그걸 생략해서 포괄적으로 특혜를 줘왔는데 그 화이트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입장에서의 화이트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만도 아세안 나라도 아니에요. EU 그러니까 나토, 미국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을 그러니까 특혜를 줬는데 그걸 그냥 대만이라든지 아세안 나라 그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랑 같이 대우를 한다. 그러니까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더 심한 경계를 하고 또 북한은 현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전혀 차이가 있어요. 제일 위에 했던 것이 두 번째로 내려갔다. 그 한국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게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일본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가 있었는데 한국 정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일본 측의 뭐 단독적인 그 소위 엄포에 왜 우리가 따라가느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놨다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은 일본이 추가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다. 뭐 오는 18일이 뭐 큰 중요한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랬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어떤 거를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 정부는 대한 조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소위 징용권 문제. 근데 그 원고들이 징용권 아니에요. 모집권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징용하고 있어요. 경쟁에 심한 그 면접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징용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관계에 틀린 건데 어쨌든 간에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지난해 10월에 판결에 의해서 지금 그 일본 기업의 제한 재산이 원류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류당하고 있는 재산이 현금화 되면은 실제 손해가 생기니까 그때는 대한 조치를 한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
박하대 국가 전부대 정부의 신뢰가 없어져서 특혜를 배제했다. 그거는 대한조직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 대한조직까지 가면은, 좀 또 심각한 대립 관계가 되니까, 일본 쪽은 그 준제용계를 만들자고 했던 거는 일본적 주장이 아닙니다. 6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서명한 전국권 협정에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중대회의를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전국권 협정에 의해서 일본은 5억 불 제공했습니다. 3억 불은 무산이고 2억 불은 초이자 연자였어요. 근데 그걸로 해서 모든 전국권 문제, 일본 사람도 한국에 대해서 전국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고온 재산이든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 개인, 민간 그 회사를 포함해서 일본 개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국권을 모든 전국권 문제가 재정적으로 해결됐다 이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외교적으로 해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그 협정산의 외교 협상을 하자이라는 제안을 했는데 한국 쪽이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또 협정을 보면은 외교적 협상에서 해결되지 못하면은 그 준제용해를 조치한다. 제3자를 개입시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일반적으로 준제용해를 설치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5억을 한국 쪽에 받았을 때 사인한 협정에 의해서 협정에 있는 대로 지금 계속사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하자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쪽이 한국에 대해서,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됐다는 이유가 지난 10월에 대부분 판결도 문제지만은 판결이 나왔으면 일본 쪽 해석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국제법은 근대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해서 일본 쪽은, 그러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대한조직도 다를 수가 있어요. 국제법은 근대법의 우선이라는 원칙으로. 근데 그걸 담아서 일보 양보해서 협정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생기면은 외교 협상을 해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것도 응하지 않고, 또 준제용해를 만들자, 그것도 일본적 독자적인 발상이 아니라니까요. 협정에 있습니다. 한국이 그 사인을 했어요. 국회에서 비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억 불 드렸습니다. 그 수석을 밥 짜는 거까지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킨다 이라는 말이 우리 세상에 비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거를 한국 국민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니시오카 스토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가 오늘 나온 야사이 신문 여론조사에 좀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하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타당하다라는 응답이 56%,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21%로 나왔고요.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사람 층에서는 타당하다는 응답이 74%, 아베 내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서도 타당하다가 43%로 타당하지 않다 36%보다 높았습니다. 일본 내 여론을 제대로 보여주는 조사 결과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문제점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출 규제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수출 금지. 그래서 한국 현재 금융위원회 갈 곳이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라는 예측 기사까지 나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건식 발표 전에 리그를 했는데 상계신문 특전을 했는데 그때 제대로 전체를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는데 그게 대한조직도 아니고 제재도 아니고 특혜 배제입니다.
그걸 점점 일본 국민들이 이해를 하니까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나라는 똑같이 소리를 건담 보고 그 소재가 불화수소 같은 거는 우란 논측에도 쓰일 수가 있고 또 신경가스 만드는 데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일본이 대로 지원 국가가 돼버려요. 일본이 국제적으로 제재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리를 엄격히 하자는 차원에서 그 특혜를 주는 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일본 후지TV하고 산케이신문이 요사이 3년 사이에 한국이 전략 물자 수출 촉발 건수가 3배로 증가됐다. X로는 20배 이상이다. 그렇게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정부 공식 통계이지만은 그 3년 사이에 그 호화이트 국가를 인정하면은 서로가 그 무역을 감시하는 기관끼리 만나서 정보 교환도 합니다. 실험 회의를 하는데 그걸 한국 정부가 은하고 있지 않았다. 문 정부가 되고 나서 그 사이에 촉발 건수가 3배로 증가됐다. 그러면 우리 일본산의 전략 물자가 제3국으로 가서 테러리스트한테 가면 일본의 책임도 있으니까 그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건당 서류 보겠다. 그러니까 한국 근내 기업 중에서 촉발된 기업라면은 거기에 판매한다면 안 된다. 거기에 판매한다면 더 엄격히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당 정치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최근 북한으로 네. 넘어갔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네. 거의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네. 데서 그걸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기우다 간사장 대리가 전략 문자가 어디에 갔는지 모른다. 그런 불특정한 사례가 있다. 이라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걸 보도했을 때 어떤 일본 언론기관 후지TV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임명을 요구하는 자민당 간부가 전략 문자가 북한까지 갔을 수도 있다 이라고 했다. 이라고 보도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오버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번에 동경에서 가장급 길이 일본 쪽에서는 설명회, 한국 쪽에서는 그 협상 그걸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본 정부의 설명은 아니 한국까지 간 후의 행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다. 다만 의심 가는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고 우리가 단정한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잘못 전달. 그러나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거는 또 사실 양이 있다. 불적절한 사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일본 내 반응을 조금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 한국의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해온 마이니치 신문의 칼럼 실린 칼럼이 오늘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야마다 다카오 특별편집위원이 쓴 칼럼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노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잠깐 내용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야마다 위원은 일본 관리를 인용해서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조치를 취하라, 사과하라 라고 하고 일본은 또다시 대응해야 하는 악순환을 이번에 끊어야 한다. 한국과도 대등한 주권국가끼리의 우호적이고 건전한 관계를 구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불신을 안고 있다. 한국과의 융화를 서두르지 않고 불신을 명확하게 전달해 양국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첫걸음이 된다면 이번 수출 규제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썼는데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문 정부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 불신이라는 걸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한일 관계로 해서 일한 관계로 해서 좋은 것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뭐 미국 쪽에 뭐 중재 요청을 또 하고, 근데 뭐 일본이 한미일 세 나라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뭐 근데 그런 보도는 좀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일본 쪽은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에서의 수속이기 때문에 외교 협상의 대상은 아니다. 설명을 해드린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한국하고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미국까지 포함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거 민간이니까 모르지만은 아베 존디 트럼프 라인도 있고 또 뭐 지금 일미 관계가 아주 긴밀합니다. 그런 걸 할 때 그러니까 그 화이트 국가에서 일반 국가로 분류를 변경한다 이라는 소리면은 이미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했을 거고 그 미국 정부도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 지난주 한국 언론에 크게 또 보도됐던 게 한국 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 그 카운터파트 분들이 양복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팔 이렇게 그 팔을 걷었다. 뭐 그리고 창고 같은 뭐 창고 같은 데서 방에서 뭐 했다. 뭐 그랬는데 그거는 일본이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그 만남의 성격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컸어요. 일본 쪽은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나 그 위제로 삼아서 일본 국내 수속 문제를 외국하고 상의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실무자를 보내라. 실무자끼리 만나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서 극장급은 안 된다. 가장급으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쪽은 그걸 마치 그 외교 협상인 것처럼 보도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오히려 더 일본에서 지금 그 사마타임이라고 해서 일본도 무더운 날이라서 저는 지금 넥타이를 했지만은 지금 안 메고 있습니다. 아베 존리도 또 장관들도 사마타임에서는 그를 믿으라고 해가지고 넥타이 안 메요. 그리고 윗들도 없어도 그걸 존재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외교 협상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기로 해서 일부러 실험적인 분위기를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독 계속 설명해라는 말을 계속 써놨던 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신뢰를 잃고 있다 일본에서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 주말에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라남도 주민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894년 동학혁명 때 일본에 맞선 의병들의 노래인 죽창가를 본인 페이스북에 올려서 공유를 했는데 정치권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민족주의적 발상에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언론은 속 시원하게 말 잘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언론도 있고요. 이거를 일본인 관점에서 보실 때는 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게 분쟁도 아니에요.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 쓰니까 그래서 위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민지 외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거기에서 일반국으로 대우를 변경한 것 뿐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신뢰선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 신뢰선이 없어진 이유가 노동자 문제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거랑 그리고 또 전략 물자에 대해서 불적절한 사례가 있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면지해서 일본 쪽에서는 그 근내 수속을 해서 그 대우를 변경하고 있다. 그러면 그 대만이라든지 아세안 나라들랑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이 그게 자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존재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너무 하신 거고, 자분하게, 그러니까 비공개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설명했는데 공개적으로 그거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원래 같으면은 서로가 만나서 불적절한 사례가 일본 쪽에서 그렇게 보이면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면이 오면은, 그게 이해가 됐다 하면은, 또 그 특혜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정보교환 회의를 또 3년 동안 한국 쪽의 이유로 가지지 않았다. 그에 대해서 먼저 한국 정부가 가셔야 되는 것이, 그에 대해서 유감이다. 우리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우리도 테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그 공개된 촉발 사례를 보면 이란에 대해서 전역 물자가 밀수된 케이스가 있었고, 또 시리아에 대해서도 있었고, 그건 극체 테러 집단랑 가까운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떠나서 세계적인 대테러 전쟁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전적인 방향에서 비공개로 이야기를 자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빨리 만드셔야 되는데, 위변 이야기 하시고 이순신 장군님 말씀하시면은 그리고 또 주가를 말씀드린다면은 G20에서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지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도 일본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좀 길어지지만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 문제에 해석상의 차이가 생겼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제안을 했는데 한국 쪽에서 응하지 않아서 전제용회를 만들자 했습니다. 그 마감을 G20 전에 설정했어요, 일본 쪽에서. 그래서 한국 쪽도 전제용회를 가자. 지금 전제위원을 선출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베 총리랑 만나서 그 이야기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거도 아닌 상황에서 아베 총리랑 만나면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 보고 실제하지만은 실제선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전사기를 해버리면은, 그럼 또 문 대통령은 아니 우리 의견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 오고 가면은 공개적으로 그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마감을 그 전에 저조해서 그렇게 배려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국 쪽은 마지막에 가서 안을 하나 냈죠. 그 안이라는 것이 지난해 10월에 판결에서 이긴 원고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자발적으로 자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는 배상을 해주면은 외교 협상에 나가겠다. 근데 우리 쪽은 판결이 문제다 이라고 해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판결을 위해서 돈을 내라 하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협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처음에는 한국 외교부의 제일 자관이 동양에 와서 비공개로 일본 자관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일본 쪽은 거절을 했습니다. 다만 일본 쪽은 그걸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가져왔다, 한국이 나쁜 나라다 이라는 말 하지 않았었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비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타협이 된 후에 공개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왔다 갔다 해서 비공개로 해야 되는데, 일단 일본 동료에서 거절당한 내용을 서울에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다 이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G20 전에. 그래서 일본 외무부 장관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G20에서 일본 쪽은 존재용해라는 탈주기를 준비했는데 그것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나면 오히려 전산끼리 큰 소리로 치고 역사 문제로 싸우면 완전히 그 관계가 악화되는 거니까
그거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한국 근내에서 아니 외교 실패다 이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일본 쪽이 비공개로 노한 걸 공개적으로 다시 제안했다. 그런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럼 일본 쪽은 그 불만족스러운 제안이지만 그래도 제안을 해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평가해서 이거는 안 되지만 두 번째 협상을 하자 이런 자세로 비공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근내연 제스처만 하니까 더 신뢰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대한 조지가 아니라 신뢰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 정부가 그 대통령 각각에서도 또 비서관님도 그건 그 존재로 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존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앞으로 호화이트국에서 배제하고 그건 지금 수속을 하고 있으니까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사유재산 민간 기업의 사유재산이 침해를 당하면은 또 대한 조지는 할 겁니다. 다만 그거는 그거대로 그 이유 그 비례 원칙으로 그 비례만큼 하는 거고 한국하고 전제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강제징용공 그리고 위안부 이 두 가지로 계속 지금 이 한일 간 이 갈등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일본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자꾸 언급될 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거를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털고 가자 아니면은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이런 여론이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은 일본 내부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전리는 계속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 노예 사냥처럼 하는 강제 유행이 없었다. 그 가능함의 문제다. 그 일본 위안부도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건 사실이고 일본인 위안부도 한국인 위안부도 지금 그 법으로 보면은 부모의 빚 때문에 딸이 그런 직업에 전사해야 된다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일본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고 조선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전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본에서 순수 일본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기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베 전리의 사죄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 일본 국민들의 기부로 민간 기금 안 된다. 근데 민간 기금에서도 그거 사무에서 쓰이는 예산 딱 그게 일본 정부가 됐어요. 그냥 그 외환부 학문들한테 가는 자금만 민간 기부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안 된다. 선수선이 없다고 하니까 일본 정부가 국가 예산을 냈습니다. 국가 예산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베 총리가 사죄하라니까 사죄했어요. 두 가지 우리 일본 보수파 입장에서 좀 불만도 있는데 아베 정부가 우리 보수파인데 양보를 많이 했다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한일 관계, 일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합의를 해서 완전히 파격적으로 끝났다 이라고 합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문정부가 이걸로는 해결하고 볼 수가 없다 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일본 쪽은 그때 합의해서 대사관 앞에 정연석 앞에 있는 위안부상 철거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한국 정부는 약속했어요. 그건 국제법의 위반이거든요. 외국 공간 앞에 그런 걸 세우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참다 보니까 많이 신문하는 비교적 자바적인 신문에서도 이제
주공국가끼리 대등한 관계가 되자. 피해자 가해자 관계는 끝내자. 이라는 논설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보수파는 벌써부터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제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이 그 피해자 가해자 관계는 끝내자. 우리는 할 건 다 했다. 지금은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변천주의 문제,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해야 되는 분야가 많다. 그쪽으로 보자. 이라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